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석유하고 화학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네. 버는데 유가를 기준으로 87불에서 올라가 버리면 석유 기업이 오히려 더 낫고, 예, 정유업종. 예, 정유업종이 네. 낫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해 버리면은 네. 화학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호선 대표께서는 올해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나면 그때 대표 업종은 화학 업종이 될 것이고, 그렇죠? 화학 업종 쪽에서 올 한 해를 주목하는데 만에 하나 유가가 이제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갈 때는 화학에다가 정유업종까지 좀 함께 담는 이런 투자법인 거죠. 좋은 투자 예, 맞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2022년) 주목해야 할 분야 목돈연구소에선 4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에 에너지, 코 코인, 부 부동산, 자 자동차. 신년 특집 에코 부자. 네, 신년 특집 에코 부자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죠. 그동안 우리가 코인과 부동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망을 해봤고요.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올 한 해의 흐름들 전망해 보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 차홍선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에너지와 이 원자재가 한동안 좀 무시를 당하다가 작년 올해부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단 좀 올 한 해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늘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유가 흐름 아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국제유가 배럴당 뭐 100달러 이야기 나오고요. 오늘 벌써 120달러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 앵커님 이거 한번 앞에 놓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예. 이 그림 말고 10페이지 그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10페이지. 예,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 주황색이 보면은 이게 WTI 국제유가입니다. 네. 국제유가고 이게 지금 파란색이 천연가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하고 이제 천연가스는 거의 비례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국제유가가 보면 이 주황색이 보면 이제 좌측을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87달러까지 88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긴 그림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9년도에 보면은 140달러까지 갔던 기억납니다. 그죠? 예. 140달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지금 37달러 가고요. 예. 약간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보면 이제 20달러까지 갔다고 네네네. 그러거든요. 근데 네. 20달러에서 85달러까지 갔으면 거의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석유 가격은 길게 보면은 이제 짧게 보면은 한 4배 정도는 올랐다. 네. 근데 지금 큰 그림을 보면은 140달러에서 지금 이제 한 87달러까지 예.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전고점 대비로는 아직 낮은 낮은 거죠. 자,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수요만 보면은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유사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세계 경제가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는 또 어디하고 연동을 많이 하느냐면은 이머징 국가하고 연동을 해요. 네. 흔히들 보면은 선진국에서도 석유 소비가 있지만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오히려 자동차라든지 이런 공장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많이 더 많이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가만 보면 첫째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진국도 좋아졌지만은 이머징이 또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유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은 미국에 보면은 엑슨모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장주죠. 예, 엑슨모빌 대장주고 전 세계 최고의 대장주는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네, 아람코. 는 네. 곧 사우디아라비아가 곧 아람코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수익 추정치를 보면 현재까지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한 30명의 그런 이제 빅 증권사, 큰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한 걸 보면은 유가는 현재 유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예. 아람코도 그렇고 아람코는 이제 흔히들 보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예. 자기만 추정한 게 아니고 아람코한테도 너희는 유가를 어떻게 보냐. 그런데 예. 아람코는 석유를 생산하는 1등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생산을 이렇게 하고 석유 소비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유가를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예. 엑슨모빌도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원래는 아람코 다음으로 최고의 뭐 정유업적 기업이었으니까. 대장주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명의 애널리스트가 경쟁적으로 물어봅니다. 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생산량 어떻게 보세요? 소비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작년보다 20불에서 87불까지 올라올 때 보면은 작년 유가보다는 지금 현재 타임의 유가는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네. 현재 유가가 4년간 횡보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예. 아까 앵커님께서 예.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전쟁을 감안하지 않았던 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흔히들 보면은 석유는 중동 국가가 1등 국가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미국이 2등 국가고 생산량 네. 3등이 러시아 쪽. 러시아. 예, 네. 러시아가 한 15%를 석유를 네네.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 가스 쪽은 또 많이 틀려져요. 꽉 잡고 있죠. 가스 네. 쪽은 1등이 러시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러시아가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석유를 15% 생산하고 가스를 30% 생산해서 누구를 주냐면은 유럽을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은 옛날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었지만 브렌트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북해산 브렌트유에 브렌트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없다 이리 말라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냐면은 유럽은 석유는 중동하고 러시아, 가스는 러시아하고 예. 중동 이런 예. 겁니다. 예. 그죠? 1등이 예. 러시아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다. 예, 이렇게 만약에 이제 계속 이렇게 탱크를 포진하고 이러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들 보면 생각할 때 보면 야,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예. 이게 오히려 87달러, 유가 87달러고 저희 북미의 헨리허브 기준으로 보면 네. 북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가스 가격이 한 5불대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가스에 2등하고 3등하는 석유의 국가가 나라가 멈추는데 예. 뭐 그럼- 경제 제재 가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머징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판국에 그 다음에 공급까지 문제 생기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예를 들면 이게 지금까지는 예. 자 결론 지으면은 네. 지금까지는 사우디 아람코 엑슨모빌의 수익 추정치를 보면은 87달러 유가가 4년 동안 유가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 유지될 거다. 예, 가스도 예. 유지될 거다 이렇게 네. 봤는데 예. 이게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문제 생기면 네. 이게 이제 오히려 내려간다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급되는 배럴당 WTI 기준으로 100달러, 예. 뭐 지금 120달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료가 포함된 거네요. 포함된 전망. 일시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석유 산유국이라든지 천연가스 쪽 봤을 때는 그런 가스 국가 생산 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과거에 140달러였고 그 가스 기준으로 16달러였는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87달러는 그러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너무 그 저렴한 수준 아니냐. 예. 그래서 이렇게 흔히들 보면은 공급을 조절하면서 가스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20불에서 이제 한 87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예,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 지으면은 네. 이게 흔히들 보면 100달러, 120달러 유가에는 러시아 쪽 이런 사태가 조금 들어가 있다.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팽팽합니다. 석유차, 전기차, 석유차, 수소차, 수소트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천연이냐 기술이냐를 가지고 네. 팽팽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87달러 선에서 횡보할 걸로 보는데 이렇게 조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에너지 업종을 전망할 때 뭐 그렇죠. 거의 유가 전망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좀 긴 시간을 저희가 유가 전망으로 할애를 했는데 우리 차홍선 대표께서는 바로 올해의 이제 업종 추천과 에너지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화학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요.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화학 업종 하면 뭐지? 이런 청취자분들도 계시겠고 이게 왜 좋다는 거지? 뭐 유가 때문인가? 좀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예. 예. 화학은 흔히들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흔히들 보면은 자동차 안에 보면 자동차 보면은 화학 제품하고 철강 제품을 제외하면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화학이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튜디오 안에 보면은 뭐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전부 다 화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 음식료에도 들어가고
옷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예. 전기전자에 들어가고 건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자재도 들어가고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어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들 보면 화학을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뭐 안 되는데. 근데 예. 왜 올해 이 화학 업종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근데 화학 자체는 예. 올해 2020년 대비 2021년도 실적이 많이 올랐고요. 예. 근데 2022년, 2023년에도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예. 이게 실적 대비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화학도 70% 이상의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진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이머징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머징 국가들이 뭐냐면은 지금 중국, 인도, 동남아, 남미,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보면 코로나가 많이 코로나가 창궐 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한 30%밖에 접종률이 안 됐잖아요. 네. 선진국은 70에서 80%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백신을 많이 맞았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화랑이 되면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 쪽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림인데 근데 지금 이머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이 소비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진기지다 보니까 생산을 했는데 스스로에 대한 소비는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 봉쇄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중국만 해도 뭐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소비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 쪽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이제 선진국이 조금 백신이 많으니까 네. 이 이머징 쪽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나눠주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흔히들 보면 백신은 바이오 의약품이라서 생산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네. 파이자 CEO가 한 말이 있는데 네. 백신은 백신은 참 까다로운 데 비해서 오히려 화학 제품들은 그러니까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산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빨리 배포할 수도 있고 예. 두 번째 그리고 파이자하고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1등부터 한 100등까지는 제대로 돈을 받겠지만 네. 흔히들 63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한 네네. 10등 국가니까 63만 원 내야 되는데 101등부터 한 200등까지 국가에 대해서는 네. 저가에 싸게 빨리 왜냐하면 전 세계에 풀겠다 이런 네네.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네. 이머징이 지금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머징이 좋아지고 있고 이제 공급은 못 따라가는 형태니까 중국의 수익 추정치 보면은 이 이머징 국가는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비닐봉지만 예를 들도 선진국이 한 14억 인구의 비닐봉지 쓰는 거하고 64억이 비닐봉지 쓰는 거하고 자동차 내구재 쓰는 거하고 이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거 쓰는 거는 인구 수에 비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수요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머징이 좋아지니까 저는 네. 이제 화학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네. 지금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스닥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가가. 가장 많이 지금 부러지고 있는 것도 네. 나스닥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좋아지는데 나스닥이 부러지는 이유는 네. 금리를 올린다니까 밸류에이션 쪽이 조금 빠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제는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다 보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나스닥 속에서도 화학 기업들, 예. 화학 기업들은 이머징 쪽에 연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나스닥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순이익 대비 한 24배, 6배 받는데 화학 기업들은 나스닥 안에서도 순이익 대비 7배, 8배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머징 시장이 봉쇄령에서 풀릴 거라고 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예.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예. 살아나게 되면 예. 오히려 그동안에 좀 저평가됐었던 화학 분야, 화학 업종 분야가 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예. 이제 여기에서 어떤 올 한 해에 뭐 투자라든가 이런 해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유가가 오르는 게 좋나요? 화학 업종 측면에서는? 아주 높은 유가는 네. 석유 기업만 돈을 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유가라는 게 있는데 흔히들 보면은 140불대 유가였을 때 최고 좋았던 기업은 엑스모빌이었습니다. 정유주죠. 완전히 맞습니다. 정유 예. 업종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갈 때 석유 기업, 정유 기업을 이제 함께 묶고 네. 석유 기업이라 말하겠습니다. 네. 석유 기업하고 화학 기업이 있는데 예. 같이 파이가 커져가는 겁니다. 네. 커져가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석유 기업이 많이 갖고 가는 겁니다. 아. 그냥 화학 기업이 적게 갖고 가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걸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이는 커졌는데 내가 먼저 갖고 많이 갖고 갈까 네가 먼저 갖고 와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현재 한 87불선을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팽팽하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석유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정유업종이? 오히려 석유 기업을 사시는 게 좋고요. 예. 이제 현재 유가에서 만약에 머물거나 이렇게 되고 오히려 유가가 조금 더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선진국에서는 공급망을 좀 많이 확대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나 이런 쪽 보면 네.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화학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석유하고 화학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네. 버는데 유가를 기준으로 87불에서 올라가 버리면 석유 기업이 오히려 더 낫고, 예, 정유업종. 예, 정유업종이 네. 낫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해 버리면은 네. 화학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호선 대표께서는 올해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나면 그때 대표 업종은 화학 업종이 될 것이고, 그렇죠? 화학 업종 쪽에서 올 한 해를 주목하는데 만에 하나 유가가 이제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갈 때는 화학에다가 정유업종까지 좀 함께 담는 이런 투자법인 거죠. 좋은 투자 예, 맞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예. 그 정유업종 얘기까지 좀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정유주, 뭐 SOL 등등은 지금 미국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잘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왜 분명 지금 유가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유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습니다. LG화학 등등. 예. 지금 많이 못 가는 게 뭐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익들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네. 오히려 중국 기업들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예. 주가는 미국 기업들 보면은 지금 지금 보면 의외로 보면은 테슬라 주가보다 엑스모빌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한 50% 올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흔히들 보면 라이온델 바젤이라든지 그다음에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다우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한 25% 올랐는데 예. 오히려 그 정도는 테슬라 정도 수준이고 예. 엑스모빌이 더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더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7년이나 18년 기준으로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예. 되는 주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더라. 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올리는 걸 접해보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리는 거지. 그게 네.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올리다 보면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조금 경제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갈 때는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는 우려할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팔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값을 찾는다. 아이고 왜냐하면 지금 화학업종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화학업종 LG화학을 비롯해서 예. 뭐 이게 너무나 이 막 더 과도하게 과매도가 나오니까 다른 케미칼 업종도요. 이게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을 많이 받습니다. 궁금증은.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는 심적인 우려에 의해서 패닉 셀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네. 계통이다를 보고 있는. 왜냐하니까 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국이라든지 중국 기업들 수익 추정치를 보면은 예. 계속 수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021년보다는 22년, 3년, 4년, 5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주가는 빠진다는 거는 역행을 간다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가장 문제 많이 있죠? 빠졌어요. 예, 예. 예. 저는 그게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3,300 가다가 보니까 좀 빠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손실이 좀 나면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럴 때는 이익 추정치를 보셔야 돼요. 기업 실적을 봐라. 예, 2021 4분기가 또 비수기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3분기보다는 떨어지니까 이게 네. 더 심적으로 이 투자자분들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1년보다는 22년, 2023년 지금 전 세계 GDP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지금 현재 한 4% 5% 정도 올라갈 거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업종 전망이니까요. 역시 또 관심이 많은 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최근에 그린 텍소노미에 예. 원자력을 다시 넣어 말어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태양광 수력 많이 갔지만 아직 한참 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 그린 에너지 쪽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런 건데 신재생 에너지를 주도하는 국가는 지역은 유럽입니다. 8억 예. 인구인데 자 유럽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은 옛날에 북해산 브렌트에 석유가 있었는데 지금 석유 없습니다. 말랐다, 예. 갚았다. 그러니까 예. 석유 가스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석유차에 대항해서 전기차를 만들었고 네. 전기차를 부스터하겠다는 게 유럽이나 미국 유럽이죠. 전략이야. 예, 맞습니다. 미국 전략이라고 예. 보시면 되고 발전은 이렇습니다. 발전은 좌측에 보면 우측에 있어야 되는데 좌측이 뭐냐면 전통 에너지가 석탄, 원자력, 가스입니다. 예. 그런데 유럽은 이
가스도 줄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스가 없는 국가예요. 지역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도 줄이려고 해요. 프랑스 빼고는 거의 이제 없죠. 네, 줄이려고 네. 해요. 그런데 우측에 있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 있고 풍력 있고 수력, 수소, 네. 수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풍력, 수소가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역할이 아직도 작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의 고민이 그겁니다. 태양광, 풍력을 수소로 유럽의 전기 가고 발전을 싶은데. 하기에는 가고 네. 싶냐, 그렇죠? 네. 기술로 가고 싶은데 기술로 가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데 석탄, 이건 너무나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그럼 원자력하고 가스인데 가스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러시아한테 받죠. 러시아한테 받죠. 네. 그러니까 야 공급망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그럼 원자력이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겁니다. 원자력을 없애자는 독일과 네. 원자력을 늘려도 괜찮지 않는 프랑스가 프랑스. 있는데 유럽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 수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아직도 적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원자력 좀 가다가 계속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가 큰다는 거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네. 지금 이제 이게 원가를 더 맞춰야 되고 더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가스 발전에 맞춰야 되고 네. 원자력에 맞춰야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고육지책이 원자력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그리고 프랑스의 입김이 지금 더 세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자꾸 가스를 가지고 뭐 잠근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 3대 축자제가 두 개가 좀 안 되고 있으면 네. 가스가 안 되면 원자력이라도 원자력은 유럽이 기술이 최고로 뛰어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한번 그 편한 거를 쓰면 어려운 거를 이제 잘 안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원자력을 유럽도 쓰고 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여러 나라가 다시 원자력으로 가면 신재생 에너지를 뭐 굳이 왜 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효율이 좋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니까 그 유럽에서도 원자력보다는 태양광, 풍력, 수소로 가야 된다는 거는 컨센서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돼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당기기에는 시간이 문제되니까 일시적으로 원자력이라든지 이쪽을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예. 길게 보면은 원자력도 이렇게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볼 때는 태양광, 풍력, 수소로 간다는 큰 그림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뭐 네. 수소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2달러의 수소가 나와야 됩니다. 네. 한 2025년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원자력을 좀 키웠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예.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긴 그림 보시면은 결국 클 수밖에 없는 전기차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같이 가야 지금 되니까. 테슬라가 1억 대 중에 테슬라가 한 100만 대 정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200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 트럭, 수소 발전,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커져갈 수 있는 커져간 사람이다. 그러나 2021년은 우선은 화학 업종에서 시세가 나오고 관심이 받는 것이 이제 올해 에너지 전망의 키워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자, 끝으로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올 한해 이제 신년 특집으로 에너지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못다한 얘기라든가 좀 올 한해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 올해 좀 기점으로 좀 말씀드려주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투자자분들이 그 3,300까지는 잘 갔는데 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게 미국 너무 지금 2,600대입니다. 예. 2,600까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3,000 떨어지고 2,600 떨어지면서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수익 추정치를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잘 말을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 미국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봉쇄를 너무 하다 보니까 경제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탠스 자체가 전 세계 경제가 올라가는 쪽에 있다. 그럴 때 좀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좀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이제 화학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화학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져 있고 예. 오히려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 봅니다. 예. 네, 지금 너무 힘들지만 다시 올라갈 때 에너지 업종, 특히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